Hola a todos, soy Cristel de Asian Boss. Corea del Sur ha estado en el foco de atención por ser uno de los países más transparentes en cuanto a reportar estadísticas diarias e información sobre casos confirmados de la COVID-19. Aunque algunas personas aplauden esto, diciendo que es una manera eficiente de evitar la propagación de la pandemia, otros dicen que es una violación de la privacidad y que debería dejar de hacerse. ¿Qué piensan los coreanos sobre esta problemática sobre salud pública frente a la privacidad? Salimos a las calles de Seúl para averiguarlo. 그럼 하루에 알림 문자가 몇 개 정도씩 받으시나요? 안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는 날은 막 5번, 6번 오는 날도 있고. 한 2주, 3주 전 정도에는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한 5건 정도 알림 문자 받고 있고요. 이런 문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비확진된 코로나 환자들의 동선, 그 다음에 구청의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받는 거는 이제 좀 조심하라,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고요. 한참 많이 올 때는 이제 확진자 동선 안내 같은 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링크를 올려줘가지고 그 동선을 알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많이 문자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동선 말고도 다른 정보가 따로 있었나요? 나이랑 성별 정도, 거주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정책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가지고 정보가 달라졌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초기에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상호명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름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요즘에 정부 정책이 바뀐 이후에는 그냥 동 아니면 구 정도까지 표시가 되고 몇 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어디에 갔는지 나와 있다 해서 조금 덜 구체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문자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보가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보가 어쨌든 주어져야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안전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아무래도 확진자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되게 긴장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무뎌지고 좀 덤덤해지고 해서 그냥 이제는 확인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양성인 경우나 아니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어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플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어플 다운받은 적은 없고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그 자가 격리 어플을 다운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인, 외국인 국적 관계없이 공항에서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공항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플을 다운받게끔 설명을 하고 이제 자가 격리되는 곳, 뭐 자가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텔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자기 그런 증상에 대해서 기침이 있고 없고 뭐 호흡기 증상, 뭐 발열 증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체크해서 그걸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추적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격리해야 되는 걸 어기고 외출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어플 사용에 찬성하는 쪽인데요. 왜냐하면은 어플 사용을 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 잘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뭐 유럽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가 많이 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피해를 줄이려면은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지금 워낙에 CCTV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침해를 하려 그러면 꼭 이게 아니라도 많이 침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 근데 국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한정된 기간 안에서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발병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이제 어디에 방문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조금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스템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플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가격리를 받는 동안은 이동하는 곳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발병자를 줄이기 위해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로 추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그리고 공중위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공중위생이겠죠. 그 다음이 이제 개인정보고. 그러니까 그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공중위생이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공중위생 부분으로 이제 그 커버가 안 될 때는 다행히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 약간의 간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개인정보 보호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도 개인의 동의가 있다면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법이기 때문에 제가 듣는 그런 설문조사나 아니면 뉴스에서 진행된 그런 대중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 아니면 자기의 동선을 공개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을 중요시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 비상시국 속에서 이제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허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별 나이 또 이제 코로나가 나이에 따라서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많이 좀 치사율이 높고 하니까 그런 나이 정도 그런 거 정도는 개인정보는 오픈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 격리 기간 동안의 동선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보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선 공개에 대해서도 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뭐 어느 아파트 이름이 공개된다 그러면은 거의 부동산 가격을 우려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뭐 이렇게 반발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들어서, 그래도 동네까지는 확진자 동선에 동네까지는 그래도 공개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 지금도 만약에 다시 그런 시간이 오면 뭐 익명의 동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은 이와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정보나 이런 자유를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떤 정도나 그러한 뭐 완화하는 이런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좀 합의가 서로 좀 사회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본인 이렇게 남들 눈 의식 안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자유로운 그런 거를 좀 더 위에 두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건데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병은 또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서 조심하고, 그냥 약간 그런 뭐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접촉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좀 조심해야지, 주변에서 더 그러는 게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뭐 사생활 침해 이런 거보다는 그런 방역에 더 우선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에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공동체 중심의 문화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개인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아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정책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들 문화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고 한국도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Esperamos que les hayan parecido interesantes las respuestas. ¿Les sorprendió lo que piensan los coreanos sobre el problema de la privacidad frente a la salud pública? Díganos lo que piensan en los comentarios de abajo. Si quieren descubrir más sobre cómo la gente de diferentes países está lidiando con la COVID-19, tenemos una nueva plataforma comunitaria. Se llama Mogao y dejaremos el enlace en la descripción de abajo. También compartimos fotos e historias, así que esperamos verlos ahí. Suscríbanse a nuestro canal para más información y videos sobre las últimas tendencias culturales de Asia. Gracias por ver nuestro video y como siempre, mantente curioso.